약 대신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제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민영입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질병이나 장애를 예방, 관리하고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고도화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플 때 섭취하는 정제된 의약품의 형태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질병 치료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알약과 항체 등에 이은 3세대 치료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치료 효과가 검증되고 규제 당국의 허가, 의사 처방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에는 대체제와 치료제가 포함됩니다. 대체제로서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 대신 단독으로 사용해도 직접적인 효과를 주고 기존 치료제와 병행할 시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제는 기존의 치료제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완제 역할을 하는 디지털 치료제는 대부분 환자의 복약 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는 디지털 헬스, 디지털 신약, 디지털 치료제가 포함됩니다. 이 유형에서 설명드릴 디지털 헬스는 정보통신 기술과 헬스케어를 융합한 의료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기술 중심으로 보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과 결합한 보건의료 서비스로 서비스 중심으로 생각하면 의료와 건강관리, 간호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하게 알고 있는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 또한 디지털 헬스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와 기존 치료제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는 대다수를 위한 일반화된 치료법이기 때문에 유전적 결함이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신 소수분들에게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치료제는 개인의 한 명 한 명에게 맞춘 치료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기존 치료제는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와 대면해야지만 환자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가 가능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의사와 환자 간의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실시간 연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치료제는 우리의 환자의 건강 관리를 병원 안에 진료 차트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환자가 병원 밖에서도 일상생활 언제든지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담은 라이프 로그를 기록한다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자신의 혈당, 혈압과 같은 건강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사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그레이 매터스는 가족이 치매 고령층의 이야기와 좋아하는 음식과 사진을 이북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이패드용 앱입니다. 특히 창업자인 제니 로즈브룩이 6년 동안 할머니의 혈관성 치매를 경험한 가족들의 돌봄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된 앱으로 가족이 치매 고령층을 직접 관리하고 치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울증 치료 챗봇 워봇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사람들과 부정적인 생각, 불안과 같은 기분 장애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치료 기술을 이야기하는 앱으로 치료 상담자처럼 사람들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임상실험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내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무작위 대조실험에서 사용자의 불안과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라는 결과가 지난 6월 의학 인터넷 연구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중독치료 리셋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품 FDA의 인증을 받은 앱으로 의사가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환자에게 이 앱을 처방하면 환자는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약물 사용 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앱입니다. 저희는 항생제 복용 관리 플랫폼에 대해서 보완제로서의 디지털 치료제를 고안해 보았는데요. 현재 항생제 오남용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올바른 복용법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환자의 인지도의 의식 제고와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환자의 항생제 복용력에 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타 전문 의료기관이나 여러 헬스케어 앱과 상호 연계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항생제는 3개월 내에 다시 재사용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들고 가서
의사에게 미리 알리는 방법밖에는 이런 3개월 내 재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환자가 항생제를 처방을 받으면 그 처방 기록이 전자기록으로 남아서 저장이 되고 이후 환자가 새로운 병원이나 새로운 병원에 가서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복용력을 참고해서 새로운 항생제를 처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술로는 명확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한 알츠하이머, 자폐증, 주의력결핍 등 주로 뇌와 관련된 질병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식습관, 운동, 수면 등 생활습관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 체지방량이나 비만과 같은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활용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보편화로 다른 어떤 질환들보다도 아직 의료 서비스가 충족적이지 못한 질환들의 치료 방안 마련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의료 서비스가 충족되지 않은 질환에 디지털 치료제가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도입된다면 이를 활용한 실질적인 해결책도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치료제는 직접적인 생물화학 작용이 없어 직접적인 생체 반응 없이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체의 활동량, 심박수, 체성분 데이터를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리해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관리를 해줄 수 있어 예방과 사후 관리를 좀 더 발전시키면 질 높은 의료 치료 방법을 고안할 수 있습니다.